밤 11시쯤 부엌에 불을 켜고 서랍을 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약 꺼내시려는 게 아닙니다. 어두운 색병 하나를 꺼내 숟가락에 한번 따르고 그대로 드시고 물 한 모금 하시고 불을 끄십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이 루틴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조용히 하십니다. 거창한 건강법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라서 굳이 이야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조용하지 않습니다. 전북 남원에 사시는 73살 이복자 씨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약방에서 약재를 다루시던 분이에요. 약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신다고 자부하셨는데 정작 본인 무릎은 아침마다 뻣뻣하고 밤에 두세 번씩 깨셨습니다. 한약재 이것저것 다려 드셨는데 나아지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이분이 5달 전부터 자기 전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석 달쯤 지나니까 아침에 무릎 잡고 일어서던 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밤에 깨는 횟수도 줄었고요. 평생 약초만 다루시던 분이 올리브유를 드시게 된 건 의외였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올리브유가 아무 맛도 없을 줄 알았는데 목에서 살짝 매운 느낌이 나서 놀랐다고요. 그 매운 느낌이 약초의 쓴맛과 비슷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건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왜 그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뻣뻣하고 밤에 자다가 자주 깨시고 소화가 더부룩하신 분들이요. 이런 증상이 3가지 이상 해당되시면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기 전에 드신 올리브유 한 숟가락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여행을 하는지, 어디를 지나고 무엇을 바꾸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25분만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한 가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입에서 시작해서 뇌까지 한 방울의 기름이 밤새 어떤 일을 하는지 함께 보시죠. 그 전에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올리브유 한 숟가락이라도 아침에 드시는 것과 자기 전에 드시는 것은 우리 몸에서 전혀 다른 일을 합니다. 아침에 드시면 음식과 섞여서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자기 전에 드시면 수면 중에만 활성화되는 몸의 복구 시스템과 만납니다.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뇌 청소가 시작되고 장 청소가 돌아가는 그 시간에 올리브유 성분이 혈류에 있어야 합니다. 이 타이밍의 차이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 몸은 잠이 들면 낮과는 완전히 다른 모드로 전환됩니다.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체온이 내려가고 성장 호르몬이 쏟아져 나오고 뇌의 청소 시스템이 켜집니다. 이 전환이 일어나는 시간에 올리브유 성분이 혈류에 도착해 있으면 복구 작업의 효율이 달라집니다. 자기 30분 전에 드시면 잠드는 시점에 혈중 농도가 적절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30분 전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트는 입입니다. 올리브유를 한 숟가락 드시면 혀 뒤쪽과 목에서 살짝 매운 느낌이 납니다. 처음 드시는 분은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기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운 느낌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이 살아있다는 신호거든요. 맛이 부드럽기만 한 올리브유는 정제 과정에서 이 성분이 날아간 겁니다. 올레오칸탈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아플 때 먹는 소염 진통제와 같은 경로로 염증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테라모 대학교와 사피엔차 대학교 공동 연구팀이 올레오칸탈을 추출해서 비교해봤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올레오칸탈이 소염 진통제보다 염증 유발 효소를 더 강하게 억제했습니다. 같은 효소를 차단하는데 약보다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약과 달리 위장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특히 우리 세대 분들은 위가 약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약을 드시면 속이 쓰리고 올리브유를 드시면 속이 편합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말이에요. 우리 세대 분들 중에 무릎이 아프시거나 어깨가 결리셔서 소염 진통제를 달고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래 드시면 위장에 부담이 가고 신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가 약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드시면 만성적인 낮은 수준의 염증을 줄여서 약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약을 중단하시려면 반드시 담당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 반 숟가락부터 시작하시면 목의 자극도 금방 익숙해지십니다. 자, 한 숟가락이 목을 넘어갔습니다. 이제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내려갑니다. 두 번째 트이 시작됩니다. 위장에 도착한 올리브유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지방 성분인 올레인산은 소장에서 흡수돼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올리브유 지방의 약 74%가 이 올레인산입니다. 그런데 폴리페놀 성분들은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갑니다. 대장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우리 면역세포의 약 68%가 장에 모여 있습니다. 기분을 조절하는 세로토닌도 대부분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이 유지되고 기분이 안정됩니다. 나이가 들면 장내 세균의 다양성이 줄어듭니다. 유익균은 줄고 유해균은 늘어납니다. 병원에서는 이상 없다는데 늘 피곤하고 소화가 더부룩하신 분들 장 건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기 전에 드시는 올리브유 폴리페놀은 위와 소장이 비어있는 수면 중에 다른 음식에 간섭 없이 대장에 집중적으로 공급됩니다. 우리 전통 발효식품인 된장이나 김치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면 시너지가 생깁니다. 발효식품이 유익균 자체를 공급하고 올리브유 폴리페놀이 그 유익균의 먹이를 공급하는 겁니다. 저녁에 된장찌개나 김치와 함께 식사하시고 자기 전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드시면 장에서 이 두 가지가 밤새 시너지를 냅니다. 특별한 것을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밥상에 이미 있는 것들입니다. 2025년에 발표된 영양학 종합 리뷰에서는 올리브유 폴리페놀이 세포 안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 기능도 개선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뭐냐면 세포마다 들어있는 아주 작은 발전소 같은 겁니다. 이 발전소가 낡으면 세포가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만성 피로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발전소의 노화입니다. 올리브유 성분이 이 발전소를 수리하고 낡은 발전소를 제거하는 과정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야 밝혀진 내용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장과 뇌는 서로 직접 연결돼 있습니다. 미주신경이라는 신경이 장에서 뇌로, 뇌에서 장으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장이 편안하면 뇌도 편안해지고 잠도 잘 옵니다. 반대로 장이 불편하면 뇌도 불안해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자기 전 올리브유가 장 환경을 개선하면 이 신경 경로를 통해 수면의 질까지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장, 뇌, 수면이 하나의 고리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혹시 저녁을 드시고 나서 속이 더부룩한 상태로 주무시는 분들 계시나요? 그 상태에서는 깊은 잠에 들기가 어렵습니다. 장이 불편하면 미주신경이 뇌에 불안 신호를 보내거든요. 올리브유 폴리페놀이 장 환경을 안정시키면 이 불안 신호가 줄어들고 잠의 질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루틴을 시작하신 분들 중에 잠에서 덜 깬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수면 호르몬 때문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장을 통한 간접 효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올리브유 성분이 혈액을 타고 간으로 이동합니다. 세 번째 간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입니다. 올리브유가 관절이나 혈관에 좋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간을 보호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으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간은 우리 몸에서 밤새 가장 바쁘게 일하는 장기입니다. 낮 동안 들어온 독소를 분해하고 노폐물을 처리하고 다음날 필요한 물질을 준비합니다. 이 작업이 깊은 수면 중에 집중적으로 일어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 간에 지방이 쌓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술을 안 드셔도 쌓입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요즘은 대사기능 이상 관련 지방간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성인의 약 38%가 이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방간이 있으면 간이 밤새 해야 할 해독 작업을 제대로 못합니다. 낮에 들어온 약물 성분, 음식 속 첨가물, 미세먼지를 통해 들어온 독소들을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공장에 기름때가 잔뜩 낀 것과 같습니다. 기계가 돌아가긴 하는데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이탈리아 파도바 대학교에서 2024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올리브유 속 올레오칸탈과 타이로솔이라는 성분이 간 세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분석한 연구입니다. 결과가 인상 깊었습니다. 이 두 성분이 간의 섬유화, 그러니까 간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과정을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 속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지방 대사 경로를 조절해서 지방이 덜 쌓이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충남 서산에 사시는 67살 황기태 씨 이야기입니다. 수산물 도매상을 하셨던 분이에요. 새벽 경매에 나가시느라 아침을 거르시고 회식 자리가 잦으셨습니다. 술을 많이 드신 건 아닌데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판정을 받으셨어요.
간 수치도 정상 범위를 살짝 넘었다고 합니다. 식습관을 바꾸시면서 올리브유 루틴도 시작하셨습니다. 넉 달 뒤 검진에서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셨어요. 물론 식습관 변화가 가장 큰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도 하고 있다는 느낌이 포기하지 않게 해줬다고요. 잠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간 수치가 높으신 분이나 간 질환 치료 중이신 분은 올리브유 시작 전에 담당 전문의 선생님과 반드시 상의하세요. 어떤 식품이든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간은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해독 작업이 가장 활발합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고 계시면 간이 방해받지 않고 일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전 올리브유의 항산화 성분이 혈류에 있는 상태에서 간이 해독 작업을 하면 간 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간이 보호받으면서 일하는 것과 보호 없이 일하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오래된 기계를 기름칠하고 돌리는 것과 마른 채로 돌리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안 주무시면 간이 해독 시간을 놓칩니다. 야식을 드시면 간이 해독 대신 소화를 도와야 하니까 이중 부담이 됩니다. 자기 전 올리브유가 도움이 되려면 저녁 식사 후 최소 3시간은 공복 상태를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 7시에 식사를 마치시고 밤 10시 반에 올리브유를 드시고 11시에 주무시는 패턴이면 간이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간을 지나 혈액 속으로 들어간 올리브유 성분이 이제 혈관을 따라 온몸을 돕니다. 네 번째 혈관입니다.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도 심장은 쉬지 않고 뜁니다. 혈액은 계속 돌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혈관 안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겁니다.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달라붙으면 동맥이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올리브유 지방의 약 74%를 차지하는 올레인산이 이 산화 과정을 방해합니다. 잘 알려진 효과입니다. 그런데 덜 알려진 게 하나 있습니다. 올레오칸탈이 혈소판의 뭉침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혈소판이 뭐냐면 피가 날 때 굳게 해주는 세포입니다. 상처가 났을 때는 고마운 존재인데 혈관 안에서 불필요하게 뭉치면 혈전이 됩니다. 이 혈전이 뇌로 가면 뇌졸중,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입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에 심혈관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자기 전에 드신 올리브유 성분이 혈류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위험한 새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른 새벽에 간이 비축해둔 당분을 피 속으로 내보냅니다. 새벽 현상이라고 합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인슐린이 이것을 잘 조절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시면 매일 새벽 혈당이 조용히 올라갑니다.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매일 밤 조금씩 혈관이 손상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걸 모르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낮에는 음식을 드시니까 혈당이 오르내리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밤에 아무것도 안 드셨는데 혈당이 올라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되시죠? 간이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려고 저장해둔 포도당을 풀어놓는 겁니다. 정상적인 과정인데 인슐린이 이것을 제때 잡지 못하면 혈당이 높은 채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공복 혈당이 높게 나오시는 분들, 이 새벽 현상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침에 일어나시면 유난히 피곤하시거나 입이 마르시는 분 계시나요? 밤새 혈당이 높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 속 성분들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서 이 새벽 혈당 급등을 완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상 데이터에서는 매일 꾸준히 올리브유를 드셨을 때 제2형 당뇨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줄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혹시 밥 먹고 나서 갑자기 졸리시거나 단 음식이 계속 끌리시거나 얼마 안 돼서 다시 배고프시다면 혈당 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뇨 진단을 받지 않으셨더라도요. 현재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올리브유를 시작하시기 전에 주치의 선생님과 꼭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리브유 한 숟가락이 입에서 시작해 장을 거쳐 간을 보호하고 혈관을 도운 여정을 따라왔습니다. 벌써 4개의 틀을 지났습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이제부터가 우리 세대에게 가장 절실한 이야기입니다. 관절, 뼈, 근육, 그리고 뇌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혈관을 따라 온몸을 도는 올리브유 성분이 이제 관절과 뼈에 도착합니다. 5번째 트입니다. 여기서 2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먼저 관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
무릎이 뻣뻣하시거나 손가락이 잘 안 펴지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관절 안에는 활막이라는 조직이 있어서 윤활액을 만들어 뼈와 뼈 사이를 부드럽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면 이 조직이 얇아지고 윤활액도 줄고 염증이 연골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올레오칸탈이 이 염증 연쇄 반응을 차단합니다. 통증을 잠시 가리는 게 아니라 연골이 더 빠르게 망가지지 않도록 막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침에 첫걸음 뗄 때 발바닥이 뻣뻣하시거나 주먹을 쥐려면 시간이 걸리시나요? 그것이 바로 밤새 관절 속 윤활액이 부족해진 결과입니다. 왜 자기 전이어야 하느냐? 관절 조직의 복구는 수면 초기에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과 밀접합니다. 잠들고 나서 약 2시간 동안이 호르몬이 가장 왕성하게 나옵니다. 올리브유를 자기 전에 드시면 관절 복구가 가장 활발한 시간에 항염 물질이 이미 도착해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인데 올리브유 폴리페놀이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골다공증 이야기입니다. 스페인에서 진행된 대규모 임상 연구에서 올리브유를 충분히 드신 그룹이 골다공증성 골절 위험이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별도의 임상 시험도 있습니다. 폐경 후 골밀도가 줄어든 여성 64명에게 12개월간 올리브 추출물을 드시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냐면 뼈를 만드는 세포의 활성 지표가 올라갔습니다. 대조군은 골밀도가 줄었는데 올리브 추출물을 드신 군은 골밀도가 유지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뼈가 더 이상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기도 이천에 사시는 71살 조영란 씨 이야기입니다. 도자기를 빚으시던 분이에요. 평생 진흙을 주물러 오셨는데 몇 년 전부터 물레 앞에 앉으면 허리가 아프고 손목에 힘이 빠져서 작업을 못 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골밀도 검사에서 골감소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이분이 올리브유 루틴과 함께 칼슘이 많은 음식을 챙기시고 매일 오후에 동네 한 바퀴를 걸으셨습니다. 1년 뒤 검사에서 골밀도가 더 줄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도자기를 다시 시작하셨다고요. 물론 걷기와 식이요법이 큰 역할을 했겠지만 올리브유가 그 노력의 파트너가 된 거죠. 뼈 건강 이야기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여성의 골다공증 유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골다공증 자체도 문제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골절입니다. 고관절이 부러지시면 1년 안에 합병증으로 돌아가시는 비율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뼈를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올리브유가 뼈를 만드는 세포의 활성을 높이고 뼈를 분해하는 세포의 형성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를 챙기시면서 올리브유까지 함께 하시면 뼈를 지키는 방어선이 한 겹 더 두꺼워집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뼈가 급격히 약해지시기 때문에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남성분들도 70대 이후에는 골밀도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지금 아무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뼈는 부러지기 전까지 아프지 않습니다. 미리 챙기셔야 합니다. 6번째 트은 근육입니다. 60세 이후에는 특별한 조치 없이 매년 근육의 1에서 2%가 줄어듭니다. 75세가 되면 전성기 근육량의 약 4분의 1이 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이 무서운 이유는 힘이 빠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넘어질 위험이 높아지고 기초 대사량이 줄어서 혈당 관리도 힘들어집니다. 혼자서 일어서는 것, 마트에 가는 것, 이런 일상이 벅차지면 가족에게 미안해집니다.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이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단백질 섭취량을 늘려도 근육 합성 반응이 젊었을 때처럼 따라오지 못합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드셔도 젊었을 때보다 근육 합성 반응이 약합니다. 올리브유의 올레우로페인이라는 성분이 근육 조직에서 성장 인자 생성을 자극합니다. 또한 근육 성장에 브레이크를 거는 물질의 활성을 줄여줍니다. 나이가 들면 이 브레이크가 더 세게 걸리는데 올리브유 속 폴리페놀이 이 제동을 약간 완화해줍니다. 수면 중에 분비가 집중되는 성장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 전 올리브유는 이 호르몬이 분비되는 그 시간에 근육 합성 신호를 강화합니다. 여기에 소량의 단백질을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두부 한 모 정도, 삶은 달걀 하나면 됩니다. 비용도 거의 안 들고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근감소증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걷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걷기만으로는 근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저항 운동이 필요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시는 것,
벽을 밀었다 돌아오는 것, 이런 간단한 동작이 저항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저녁에 가볍게 하시고 두부나 달걀을 드시고 자기 전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더하시면 근육을 지키는 세 가지가 한꺼번에 자리를 잡습니다. 운동, 단백질, 올리브유. 이 세 가지가 밤새 성장 호르몬과 함께 근육을 지켜줍니다. 비싼 보충제 없이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근육 운동은 젊은 사람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혀 아닙니다. 70대, 80대에도 적절한 저항 운동을 하시면 근육이 늘어납니다. 속도가 느릴 뿐 가능합니다. 우리 세대의 몸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견뎌온 몸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육 합성 효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리브유 같은 보조 수단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몸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가 보내는 신호에 반응합니다. 운동이라는 신호를 보내면 근육이 응답하고 올리브유라는 재료를 공급하면 합성 효율이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6개의 틀을 지났습니다. 장, 간, 혈관, 관절, 뼈, 근육, 올리브유 한 숟가락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돕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7번째, 뇌입니다. 오늘 여정의 종착지이자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뇌에는 글림프계라는 독자적인 청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잠이 들면 뇌세포들이 살짝 수축하면서 세포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으로 뇌척수액이 흘러들어와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쓸어냅니다. 이 청소 시스템은 잠자는 동안에만 잠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거의 독점적으로 작동합니다. 깨어있는 낮에는 이 기능이 거의 멈춰 있습니다. 이 청소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거되는 것이 뇌 속 독성 단백질입니다. 치매와 밀접하게 연관된 물질이에요. 이 물질은 건강한 뇌에서도 매일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얼마나 빨리 청소되느냐입니다. 제거 속도가 생성 속도보다 빠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제거 속도가 떨어집니다. 독성 물질이 아주 천천히 티도 안 나게 쌓여갑니다. 수십 년이 지나면 한계를 넘어서고 그제야 증상으로 드러납니다. 50대, 60대가 바로 그 청소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이 청소 시스템을 잘 도와주면 그 임계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늦출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외 유명 대학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포함한 식단을 꾸준히 드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독성 단백질 축적이 현저히 적었습니다. 기억력 검사에서도 뚜렷하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반드시 자기 전이냐? 이 뇌 청소 시스템은 잠자는 동안에만 켜집니다. 뇌 청소가 시작되는 순간에 올리브유 성분이 피 속에 충분히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낮 시간에 드시면 성분이 이미 소비되고 난 뒤라 이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언제 드시느냐가 무엇을 드시느냐만큼 중요한 경우입니다. 이 청소 시스템이 잘 작동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깊은 수면, 옆으로 누운 자세, 규칙적인 취침 시간입니다. 옆으로 누우시면 뇌척수의 흐름이 더 효율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옆으로 주무시길 권합니다. 규칙적인 취침 시간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돼야 뇌 청소 시스템도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작동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는 것이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기 전 화면을 끄시고 방을 어둡게 하시고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드시고 옆으로 누우시는 것. 이 네 가지 루틴이 뇌 청소 시스템을 최대한 도와주는 조건입니다. 올리브유는 이 청소 시스템이 작동하는 동안 뇌세포를 보호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청소를 돕고 동시에 청소 중에 뇌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이 독성 단백질은 증상이 나타나기 20년에서 30년 전부터 이미 쌓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60대이시라면 30대, 40대부터 이미 조용히 쌓여온 겁니다. 젊었을 때는 청소 속도가 빨라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50대, 60대부터 청소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도와줘야 할 시점입니다. 부모님이 치매로 고생하신 걸 보신 분들은 이 이야기가 더 절실하게 와닿으실 겁니다.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느낌.
이것이 실제로 마음의 건강에도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올리브유 한 숟가락이 입에서 시작해 장, 간, 혈관, 관절, 뼈, 근육, 뇌까지 7개의 틀을 지나는 여정을 봤습니다. 같은 한 숟가락인데 각 트에서 서로 다른 성분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입에서는 올레오칸탈이 염증 경로를 차단합니다. 장에서는 폴리페놀이 유익균을 키웁니다. 간에서는 항산화 성분이 해독을 돕습니다. 혈관에서는 올레인산이 콜레스테롤 산화를 막습니다. 관절과 뼈에서는 항염과 골밀도 유지를 돕습니다. 근육에서는 합성 신호를 강화합니다. 뇌에서는 청소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수면 중이라는 한 가지 조건 아래에서 일어납니다. 같은 양의 올리브유를 아침에 드시면 이 7가지 중 절반 이상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뇌 청소는 낮에 작동하지 않고 성장 호르몬은 낮에 거의 안 나오고 장 청소 리듬도 수면 중에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드시는 시간이 효과를 바꿉니다. 자, 이제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기 30분 전에 드세요. 한 숟가락이면 됩니다. 약 15ml예요. 그냥 드셔도 되고 따뜻한 물 반컵과 함께 드셔도 됩니다. 관절이 신경 쓰이시는 분은 레몬즙 몇 방울을 넣으시면 비타민C가 콜라겐 합성을 돕습니다. 장 건강이 걱정이신 분은 따뜻한 차와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처음 드시는 분은 반 숟가락부터 시작하세요. 올리브유는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이어야 합니다. 퓨어나 라이트 올리브유는 정제 과정에서 폴리페놀이 거의 다 제거돼 있습니다. 이름은 같은 올리브유인데 몸에서 하는 일이 전혀 다릅니다. 고르실 때 3가지만 보세요. 수확 연도가 1년 이내인 것, 어두운 색병에 담긴 것, 원산지가 표기된 것, 개봉하신 후에는 2달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빛과 공기에 약하거든요. 뚜껑을 꼭 닫아두시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냉장고에 넣으시면 굳을 수 있는데 상온에 두시면 다시 풀립니다. 품질에는 문제 없습니다. 마트에 가시면 엑스트라 버진, 퓨어, 라이트, 포마스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엑스트라 버진뿐입니다. 나머지는 폴리페놀이 거의 없습니다. 이름만 올리브유이지 몸에서 하는 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좋은 엑스트라 버진을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접 한 모금 드셔보세요. 목 뒤에서 살짝 쓴맛이 나거나 약간 따끔한 느낌이 있으면 폴리페놀이 살아있는 좋은 올리브유입니다. 맛이 전혀 없이 밋밋하다면 폴리페놀이 부족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 쓴맛이 낯설 수 있어요. 그런데 한두 주 지나면 그 맛을 오히려 찾게 되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250ml, 한 병이면 약 2달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숟가락이니까요. 비싼 건강식품, 여러 가지 드시는 것보다 꾸준한 한 가지가 더 강력합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올리브유가 맞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첫째,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입니다. 올리브유의 혈소판 억제 효과 때문에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담석이 있으신 분입니다. 기름 성분이 담낭 수축을 자극할 수 있어요. 셋째, 수술을 앞두신 분입니다. 역시 혈소판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3가지에 해당하시면 반드시 전문의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신 뒤에 시작하세요. 또 하나요. 올리브유를 과도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드신다고 효과가 비례해서 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칼로리가 늘어납니다. 한 숟가락이 약 120kcal입니다. 2~3숟가락씩 드시면 칼로리가 상당합니다. 딱 한 숟가락, 이것이 적정량입니다. 효과는 언제부터 느끼시냐면 일주일쯤 지나면 아침에 관절이 부드러워지셨다거나 밤잠이 편해지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달쯤 되면 배가 편해졌다는 반응이 많고요.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는 2~3달 꾸준히 드셨을 때 검사에서 확인됩니다. 뼈와 뇌 건강은 지금 당장 느끼기 어려울 수 있지만 효과는 매일 밤 조금씩 쌓입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위해 지금 시작하시는 겁니다. 처음 한 주는 변화를 느끼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쯤 되시면 밤에 깨는 횟수가 줄거나 아침에 몸이 한결 편해지셨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달 즈음 되면 소화가 나아지셨다는 이야기가 많고 2~3달 이후에는 혈액 검사 결과에서 수치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수십 년 쌓아온 몸의 상태를 한두 주 만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꾸준함이 답입니다. 올리브유 한 숟가락이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시면 자기 전에 화면을 끄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혈당이 높으시면 식단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올리브유는 그런 기본적인 노력과 함께할 때 시너지를 냅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지만 다른 좋은 습관과 만나면 강해집니다. 건강 정보를 듣다 보면 여기저기서 들은 건 많은데 막상 실천은 하나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자기 30분 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숟가락. 이것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 하나가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 변화를 더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자, 이제 오늘 여정을 돌아보겠습니다. 올리브유 한 숟가락이 밤새 우리 몸을 여행하는 과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입에서 시작해 장 속 유익균을 키웠습니다. 간에서 밤새 해독 작업을 돕고 혈관에서 콜레스테롤 산화와 혈전을 막았습니다. 관절과 뼈를 보호하고 근육 합성 신호를 강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뇌의 청소 시스템을 도왔습니다. 한 숟가락이 7개의 틀을 지나면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관절이 아프시면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는 게 더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혈당 수치가 신경 쓰이시면 먹는 습관을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올리브유는 그런 노력들과 함께할 때 가장 힘을 발휘합니다. 다만 이 한 가지 습관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의 식품이 이렇게 여러 경로에서 동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겁니다. 약은 보통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합니다. 혈압약은 혈압만, 관절약은 관절만 돕습니다. 올리브유는 한 숟가락으로 여러 곳에서 동시에 작용합니다. 약이 아니기 때문에 처방전이 필요 없고 부작용도 거의 없습니다. 몸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적정량을 지키시면 해로운 점이 없습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온 세월을 생각합니다. 자식 키우시느라 가정 지키시느라 정작 우리 몸은 뒤로 밀어두신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손주들과 더 오래 놀아줄 수 있고 자녀들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손주 졸업식까지 건강하고 싶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봄에 텃밭 가꾸시는 걸 계속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 소망이 뭐든 간에 건강이 바탕이 돼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올리브유 루틴은 거창한 건강법이 아닙니다. 자기 전 30초면 끝나는 작은 습관입니다. 그 작은 습관이 밤새 7개의 틀을 돌면서 조용히 우리 몸을 지켜줍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옆에 계신 분이든 전화 한 통이든 함께 건강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하면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댁에서 함께 지내시는 가족분이나 가까운 분께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밤마다 우리 몸이 스스로를 고치는 그 시간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이 조용히 도울 수 있다는 것, 그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밤 자기 30분 전 어두운 병에서 한 숟가락 따르시고 목 뒤에서 올레오칸탈의 매운 인사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편안히 주무세요. 잠드시면 올리브유가 첫 번째 트부터 마지막 트까지 여러분의 몸을 조용히 돌보기 시작할 겁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어제보다 조금 더 가벼운 몸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모여 큰 변화가 됩니다. 우리 몸이 밤새 할 일을 이미 시작했을 겁니다. 건강한 몸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다행인 것은 망가지는 것도 하루 만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매일 밤 한 숟가락씩 쌓이는 노력이 몇 년 뒤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것 자체가 이미 시작입니다. 알아야 지킬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 관심이 가장 큰 힘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밤부터 우리 몸에 조금 더 귀 기울여 봅시다. 여러분이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 계시는 것, 그것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밤 올리브유 한 숟가락으로 그 선물을 준비해 보세요.